이재명 후보의 김혜경 씨의 옆집 스캔들, 옆집 게이트, 옆집 게이트. 이것도 옆집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또 해석을 할까봐 겁납니다. 옆집 게이트 여기에 관한 얘기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그 제보자 7급 공무원 A 씨 있죠? 거기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한테 음식만 사다가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날 도지사님한테도 어쩔 수 없이 불려나가서 식사 시중을 들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그러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그 일을 시키고 점검했던 자기 상급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좀 보시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부터 문자 잘 보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이게 7급 공무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5급 오늘 저녁에 공관 저녁 챙겨드리러 갈 수 있는지요? 이게 휴일이니까 4월 24일이 휴일이었습니다. 작년 4월 24일. 오늘 저녁에 공관 저녁 챙겨드리러 갈 수 있는지요? 그러자 이제 확인했습니다. 몇 시까지 가야 하는지요? 그 시간을 보면 낮에 12시 4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오가 막 지난 시간에 이 7급 공무원이 이 제보자 A씨가 이 문자를 늦게 본 겁니다. 1시간 한 15분쯤 늦게 본 겁니다. 1시간 20분쯤. 이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자 이 5급 공무원이 6시? 6시이지 않을까? 그러자 이제 7급 공무원이 얘기합니다. 점심 나오고 나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 이건 5급 공무원이 다시 지시하는 거죠. 5시에서 5시 반 사이라고 해요. 땡땡 보건비서랑 통화해 보삼요. 그러자 오른쪽에 네, 알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오후 5시 14분에 도착했다는 거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식사 시중을 들기 위해서 공간에 도착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들어가서 준비됐으면 2층 회의실 탁자에 놓아주시면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그러자 이 제보자가 말합니다. 6시에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지시하고 있는 5급 공무원이 살짝 토라진 말투로 언제는 5시 반이라더니 이런 대화가 오고 간 겁니다. 계속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진 보십시오. 이게 이재명 경기지사가 먹고 난 그 식판입니다. 밥을 3분의 1쯤 절반입니까? 3분의 1쯤 그렇게 이제 먹은 것 같고 일식 몇 찬인가요? 반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칸은 9가지로 나눠져 있고 국그릇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식 10찬인가요? 그 옆에 이제 비닐봉지가 잠깐 보이시죠? 저기 약봉지랍니다. 약봉지. 이 사진을 찍어서 그 5급 공무원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사님이 식사를 하셨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비서님, 지사님 저녁 식사 및 약 드신 사진입니다. 반도 안 드신 듯 합니다. 그러자 5급 공무원이 말합니다. 내 말이. 그러자 제보자가 말합니다. 원래는 전부 다 드시는데. 그러게. 근데 왜 공간에서 어떻게 된 거지? 땡땡 비서가 저녁 챙긴다고 했는데 이건 아마 그 보건비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7급 제보자가 또 얘기합니다. 의전팀에서 준비한 것 아닌 듯 해 보입니다. 계속 좀 보겠습니다. 또 사진 있으면 또 올려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100마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 둘 사이에 주고받은 그 이 메시지,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른바 그 보건비서라고 하는 이하고
여기 뭐 이런 겁니다. 식사 올려 들었는데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이제 이재명 지사의 곁에 바짝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식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재명 경기지사의 식판 사진입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이거는 뭔가 뚜껑이 있는데요. 이 안에 뭐 탕이나 뭐가 담겨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반찬이 앞에 6가지. 그 다음에 저 위를 보면은 오른쪽에 국그릇, 가운데 밥그릇, 왼쪽에 또 다른 반찬이 있습니다. 사진이 흐릿해서 정확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건 역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고, 이제 이런 사진을 보내면서 보건비서하고 또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다 있습니다. 네, 이런 식사 시중을 들은 것이 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공익 제보를 하고 있는 7급 공무원 A씨, 이 사람은 평일에는 지사님, 사모님 김혜경 씨 음식 장바다가 뭐 초밥, 소고기, 뭐 베트남 쌀국수, 뭐 기타 등등 사다가 현관에다 갖다 앞에 놔두는 것이 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휴일에는 지사님 공관에 계시는데 거기 또 식사 시중들로 갔다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큰아들 뭐 병원에 있으니까 그 또 병원 퇴원 수속 밟으러 다녀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모님 김혜경 씨만 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김혜경, 이재명, 큰아들까지 온 가족이 이 7급 공익제보자를 종 부리듯이 부렸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취재를 한 조선닷컴 쪽이 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해명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진위 여부를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입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는 것은 사실 맞다. 이런 말이나 똑같습니다. 왜? 선거대책위원회가 잘못 부인을 했다가 저건 사실과 다르다 했다가 진짜 증거물들을 우르르 쏟아져 나와서 정말 또 한 번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적당한 답변을 찾아냈는데 그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다. 부인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확인하는 중이다. 빼박 사진까지 있거든요. 어디로 도망갈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네, 주십시오. 네,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그 중대 현안은 단일화입니다. 근데 이 단일화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여지가 남아있다. 단일화는 3월 8일까지도 할 수 있는 거다.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도 단일화 못할 게 뭐 있느냐. 단일화 선언하면 단일화다. 3월 9일 본투표가 있기 전에만 단일화를 선언하면 단일화의 효과는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가령 이달 27일까지 하면은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단일화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단일화에 대해서 단일화의 여지를 옵션으로 놔둔 상태에서 그냥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는 쪽에 어떤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안철수와 국민의당 쪽에서는 판 이미 깨졌어. 버스 떠났어. 이제는 빠꾸 오라이 없어. 되돌아가는 길 없어. 이제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당이 완전히 모든 걸 다 정말 건너온 다리를 불살르고 가버렸느냐? 그건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이라도 정말 안철수 후보의 집을 밤 10시쯤 찾아가 갖고 정말 둘이 소주 한 잔 먹으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누고 안철수 후보가 가슴속에 맺혀 있는 걸 다 풀어주고 그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그 가슴 응어리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의 염장을 지른 게 뭐 제가 꼬방 수십 번입니다. 수십 번. 작년에 서울 부산 이 보궐선거 때부터.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가 해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후보로서 이준석을 제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토론 과정에 후보 그 단일화 과정에 이준석을 완전히 배제를 시키든지 뭐 좀 뚜렷한 태도를 윤석열 후보가 보여달라.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안철수 후보에게는 마지막 맺혀 있는 마음에 그걸 풀어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뜻 있는 인사들은 그래도 강한 사람이 풀어가야 된다. 지지율 45%인 사람이 풀어가야지 지지율 6%인 사람이 풀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안철수 후보 보고 뭐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는 결단을 내려라. 너무나 궁지로 몰아붙이지 마라. 이 문제의 매듭을 풀 수 있는 건 윤석열 후보다. 예전에 뭐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처럼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집을 찾아가라. 둘이 어디 일요일 새벽에 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좋지요. 거기서 그 안철수 후보에 맺혀 있는 마음을 좀 풀어줘라. 뭐 이런 충고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전격적인 단일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략적으로 본다면은 아주 이제 냉정한 판단들이 여기는 개입되어 있습니다. 단일화를 할 때 윤석열 후보 쪽에서 중심을 놓고 말해 보겠습니다. 단일화를 할 때 득이 많은지 실이 많은지 이겁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안철수가 단일화를 하면 그동안에 안철수를 지지했다고 대답해온 유권자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윤석열을 찍을 것인가. 이 중에 상당수는 이재명한테 오히려 가거나 아니면 그날 투표를 포기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은 뭐 득볼 것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손해볼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정밀한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안철수하고 단일화 통합을 했을 때 윤석열에게 득이 많을지 실이 많을지 이제 이러한 것들의 가장 핵심 게이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과 이재명의 지지율 격차입니다. 이번 주에 한 10개 가까이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평균을 내보면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오차 범위를 살짝 벗어난 그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물론 KSOI 한국 사회여론연구소 거기는 이재명이 앞서 있는 것으로 유일하게 그런 여론조사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드디어 역전에 성공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모든 여론조사 이번 주에 나와 있는 것들을 평균을 내면은 이제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윤석열의 앞서는 우세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죠. 이게 점점점 격차가 벌어질지 아니면 격차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오차 범위 이내로 들어올지 그 여부에 따라서 단일화가 정말 전격적으로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아닐지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